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8월 25일자 중국의 언론은 허난성 자동차업협회의 중간집계 통계를 근거로 지난 7월 20일 정저우시 대홍수로 침수된 차량은 40만 대를 넘고 이는 정저우시 전체 차량 약 490만 대에서 8%를 초과한 수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신청된 침수 차량 신고 건수는 이미 54만 5,8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0일 정저우시 대홍수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궁금해 하실 내용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홍수 침수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배상은 해줄까요? 아시다시피 침수된 차량에서 모래나 흙은 톱니바퀴나 미세한 부품 사이와 차량 곳곳에 남아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죠. 이렇게 남은 모래나 흙은 자동차의 부품들을 상하게 하고 마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폭탄처럼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고속주행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거나 에어백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에어백이 작동을 하지 않는 등의 수많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죠. 무려 40만 대가 넘는 침수 차량이 생기면서 이 문제는 대홍수가 끝난 뒤에도 정저우시의 가장 큰 두통거리가 되었는데요. 정저우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정저우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속도를 내며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차량 수리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차량 생산 공장 및 AS 센터 등과 협력하여 수리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최대한 빨리 수리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40만 대의 침수 차량을 처리할 장소를 신속하게 물색하고 있고요. 셋째, 침수된 차량의 상태에 따라 배상, 정비, 폐차의 기준을 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배상의 경우에는 최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정저우시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워낙 피해 차량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처리하는 데에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네요. 총 피해액은 약 64.12억 위안, 약 1조 900억 원 이상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저우시 하나만 이 정도이니 허난성 전체 혹은 중국 전체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와 연관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저우시의 경우에는 리커창 국무총리가 지난 8월 18일과 19일 1박 2일로 정저우시를 방문하여 허난성 당서기와 정저우시 당서기를 면전에서 구박을 주었고, 베이징으로 돌아간 다음 날인 8월 20일 국무원에서 정저우 특대포구 조사단을 파견하여 엄중한 조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무원 파견 조사단은 정저우시 주민들에게 9월 30일까지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며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이 뒷 배경에는 물론 공천단 소속의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의 정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시진핑의 측근들이 통치하는 허난성과 정저우시의 대홍수 참사 축소 발표가 그대로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면서 묻혀버렸을 겁니다. 이번 40만 대가 넘는 정저우 홍수 침수 차량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8월 26일 중국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면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침수 차량 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한 차량에 대해 폐차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하여 번호판 신청까지 마치면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배상이 아니라 신에너지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 기본 보조금을 차별화하여 지급되는데, 첫째는 출고한 지 3년 이내의 차량은 1만 위안, 약 170만원. 둘째는 3년에서 6년까지 운행된 차량은 8천 위안, 약 136만원. 셋째, 6년 이상 주행 시에는 5천 위안, 약 85만원을 보조한다는 겁니다. 신에너지 차량이 아니라 가솔린 차를 새로 구입하면 위에서 언급한 기본 보조금과 주행연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 두 가지 차량 구입 보조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한 견인비와 새 차의 번호판, 운행증, 등록증 등의 비용은 면제됩니다. 결국 배상을 하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신에너지 차량을 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이것도 최대 15,000위안, 약 255만원에 불과합니다. 정저우시와 허난성 정부가 댐과 저수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새벽에 몰래 제방을 터뜨려서 발생한 정저우시와 허난성 대홍수에서 결국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래저래 또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크게 생색을 내는 척하는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 피해자들은 다시 자기 돈을 써서, 그것도 공산당이 지정하는 신에너지 차량을 새로 사야만 최대 15,000위안, 약 25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저우시와 허난성 정부는 이렇게 세수 이익도 느리고 경제지표 달성을 위한 수치를 또 이렇게 쉽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그러나 정저우시 인민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침수된 차량을 수리해서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 전문 침수 차량 수리업자들에게 가급적 빨리 차량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허난성의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40만 위안, 약 6,800만원을 투자하여 침수 차량 중에서 고급 차량 10여 대를 샀고 수리공을 불러서 이 차들을 청소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고급 차들을 팔지 않고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정말 역발상이죠. 차는 팔리지 않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임대 사업을 한 건데요. 이 청년의 차를 임대하는 고객들은 첫째, 고급차를 몰고 싶었던 소상공인, 둘째, 요즘 유행하는 짧은 영상을 찍는 크리에이터들, 세 번째는 결혼식에서 호화차를 잠시 빌려 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BMW를 하루에 빌리면 약 2,000위안, 약 34만원이 들지만 이 청년은 시간당으로 쪼개어서 2 내지 3시간에 800위안에서 1000위안, 약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이것을 오전, 정오, 오후, 저녁으로 구분하여 임대를 주고 있는데 대박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이 든 차량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의 보험약관에 침수 차량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상황에 따라서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회사에서 신청된 침수 차량 신고 건수는 이미 54만 5,8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심사를 통해 배상을 해야 하는 차량을 선별했는데 약 10만 9,300여 대가 배상 차량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약 55만 대의 4분의 1이 배상이 되는 건데요. 보험회사에서 1차 산정한 비용은 약 110억 위안, 1조 8,7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44만 대 이상은 어떤 배상도 받지 못하고
차주 스스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엔진이 침수된 차량은 수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죠. 이런 차들이 그러나 우리의 예상대로 적당히 수리한 뒤에 중국의 중고차 시장으로 몰래 투입된다는 겁니다. 물론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죠. 중국 내에서 중국차를 사면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도 결국은 스스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침수되었던 차량은 보험에 들기도 힘들죠. 정저우시와 허난성 당국이 댐과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댐과 저수지의 제방을 몰래 무너뜨리는 바람에 발생한 정저우시 대홍수로 보험회사는 졸지에 엄청난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침수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이고 이 중에는 사망자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와 가족들은 어떤 배상으로도 부족한 큰 피해자들이 되었습니다. 운 좋게 보험회사의 배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공산당 당원이거나 공산당과 연관이 된 사람들로 선별되었을 거리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중공체제에서 힘없는 일반 인민들은 늘 이렇게 차별되는 것이 일상이죠. 중국제 방송은 계속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